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디렉터 송사율입니다. 모든 제작팀 구성, 그러니까 대행사마다의 제작팀 구성이 이와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대웅기획의 경우에는 팀장님 롤을 하는 저희 시즈님 한 분과 그리고 카피라이터 두 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아트 디렉터 2명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트 디렉터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카피라이터와 크게 뭔가 구분이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비주얼적인 발상에 힘을 준다거나 광고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비주얼적인 요소를 디렉팅하고 디벨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툴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교수님들이 서율아, 좀 더 예쁘게 안 될까? 좀 더 보기 좋게 예쁘게 할 수 있잖아. 이런 피드백은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쁘게에는 기준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예쁘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렇듯 좀 기준이 주관적인 디자인은 저희 교수님,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감받기가 힘들었고 기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디벨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수정에 쉽게 지치기도 했는데 이에 반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금 목표가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될지 감도 확실히 잡히고 또 그런 저희 머림수가 통했을 때 오는 성취감, 뿌듯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 디자인과 저의 결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탈 없이, 무리 없이 아트 디렉터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생 때 공모전을 겪었던 것과 현업 앞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 성취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굉장히 조금 자부심 있게 직업적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뭐 장점이 있으면 그 이면도 있겠죠. 제가 기대했던 일을 하는 만큼 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땡땡땡 유무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 때 광고 제작과 그리고 지금 현업에서 하는 광고 제작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혹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가늠이 되실까요? 가면의 묘미는 자문자답죠. 제가 답해 볼게요. 저는 바로 이 광고주 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공모전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모전 모집 요강 창에 들어가서 과제들을 한번 훑죠. 평소에 관심 있었던 클라이언트, 나 이거 좀 잘할 것 같아 라는 자신감에 선택을 하거나 또 어떤 과제는 딱 타겟이 대학생? 나잖아 하면서 이것도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라는 예감에 선택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에 반해서 저희 현업에서 광고주는 제 매치행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PT 때 제과 PT를 할래 아니면 자동차 PT를 할래 이런 선택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프로젝트를 광고주와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대행사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광고인을 꿈꾸신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임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광고주가 있다면 누굴까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광고주 어떻게 보면 저희를 평가하는 면접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직접 겪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광고주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0이었을 때예요. 바로 SK 이노베이션을 했을 때인데요. 요즘은 광고를 좀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나 윤활유 등을 만드는 에너지 화학 기업인데요. 이노베이션은 제가 입사하고 나서 4년째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라 지금은 이해도가 높지만 처음 PT 과제로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진짜 뼛속 문과생이거든요. 화학 글자만 봐도 현기증 나는 것 같고 저는 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채로 대중들에게 이노베이션의 호감도를 사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그 흐름들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광고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같은 배터리라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터리와 세상에서 가장 여러 번 재활용될 수 있는 배터리, 이건 분명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 예를 들어서 이전의 광고는 어땠는지, 이전의 광고에서 어떤 메시지를 해왔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주 내부적으로도 친환경이 주안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발전이 더 필요해, 우리는 혁신이야 라고 외치는 광고주들도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자사 분석 다음에 타사 분석이 나와야겠죠. 전반적인 업종을 비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광고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했었는지를 비교하는데 저희 자사의 메시지가 기존에 있던 타사 메시지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히 변별해내기 위해서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끝일까요? 좀 더 크게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나 이슈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하고 어떤 거에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도 체크하면 후에 광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를 똑같이 이노베이션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이전에 석유로 배터리를 만들고 윤활유를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친환경으로 업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또 플라스틱에서 원유를 추출해내는 등 대단히 좀 친환경적인 업체 변화를 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친환경으로의 변화는 예전부터 얘기되어던 거였잖아요. 유명하게는 유한 킴벌리도 있고 경동나고 콘덴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이미 많은 친환경 캠페인들이 있었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롯데 케미칼, GS 칼텍스 등도 뒤늦게 플로깅, 달리면서 쓰레기 줍거나 하다못해 나무 심기 캠페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캠페인 저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희 대중분들은 업태와 딱히 관련이 없는 친환경 활동은 말로만 친환경, 보여주기식 친환경이라고 되게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린워싱이라는 키워드까지 붙이면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광고주가 저희한테 기대하는 접근은 기존의 캠페인과 다르면서도 대중들의 호감을 받아야 하는 캠페인이니까 저희가 스터디한 것들을 취업해놓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식 친환경이 아니라 에너지 화학 업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친환경 캠페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게 이 다크 모드였어요. 저는 다크 모드가 좀 단순히 멋있어서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밝음이 어두움보다 6배의 전력을 더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광고들은 좀 밝게 표출되기 마련인데 저희의 광고는 다크 모드로 만들면 저희의 광고가 집행되는 동안 TV 모니터, 스마트폰, 어떤 모바일 기기에 에너지 세이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 이 영상 재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주얼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이거는 예전 모니터의 화면 보기인데요. 별거 없지만 블랙 화면에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 비주얼을 활용해서 저희는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영상 재생해주세요. 지금은 전력 소비를 줄이는 SK 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절전 타임. 이렇게 아까 화면 보기 모습과 약간 비슷하지만 저희의 뭔가 팩트 이미지들, SK 지금문화유나 이런 전기차 배터리,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는 그런 주유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심플한 비주얼을 통해서 기존의 타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던 캠페인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광고주 반응도 괜찮았고 대중들한테도 업태와 붙어있는 친환경 캠페인으로서 조금 많이 인정을 받았던 기분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광고주에 대해서 되게 전무하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업태라 생각을 했더라도 광고주에 대해서 확실한 스터디를 하고 알고 있어야 광고주의 관점에서 또 솔루션을 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뭔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은 두 번째 사례는 광고주와 취향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이 취향 차이야말로 저랑 제 동기들이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어떤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대학생 때 공모전 할 때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기획서를 쓰고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제작물을 만들고 운 좋게 상을 받아요. 그럼 막 내가 광고 천재가 된 것 같고 빨리 입사해서 이대로 집행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경험을 해보니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적도 있지만 광고주의 취향을 반영해야 되는 게 또 큰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례인 탐스에서 광고주와의 약간 취향 차이가 있었어서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탐스는 이번 롯데 칠성에서 새로 발표한 신제품인데 과일 향이 나는 플레이버 제로 칼로리 탄산이에요.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탐스에서 광고비를 많이 뿌린 효과가 톡톡히 있네요. 네, 그래서 탐스 자체는 신제품이라 저희가 처음 담당하는 거긴 했지만 대응 기획은 인하우스 대행사라서 기존의 롯데 계열 광고주가 있고요. 그리고 PT를 통해서 영업해오는 비계열사 광고주가 있는데 롯데 칠성의 경우는 저희 팀에서 꾸준히 담당해오던 계열사 광고주였어요. 그래서 사이다나 칸타타 좀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광고주의 취향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집안이 생각보다 취향이 확고한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카피 취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칠성 음료에서 판매하는 건 저간형 상품이다 보니까 제품 상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칠성 사이다 제로의 경우에는 맛은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칠성 사이다 제로 이렇게 롱으로 뭔가 제품명을 끌어오는 이런 포인트들 굉장히 좋아하니까 내년에 혹시 공모전 제출할 일 있으시면 유쾌하게 응용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식음료 특성상 저희 제품 뒤에 물 시원하게 튀기고 뭔가 제품이 튀어오르고 이런 거 항상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모델이 하고 시원하게 음용하는 컷들도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토닝 매너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그냥 주구장창 신나야 돼요.
무조건 신나야 되고 BGM도 절대 템포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취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에 광고주의 취향을 이렇게 많이 좀 뿌려서 안을 구성해봤는데요. 모델이 에스파였기 때문에 에스파만의 판타지함을 조금 더해서 우리가 지루한 일상이었지만 탐스를 마시고 좀 더 팝하고 신나는 새로운 세계로 떠날 거야 라는 컨셉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컷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저희 제품이 튀어오르는 거랑 에스파 멤버들이 시원하게 마시는 두 컷 다 들어갔죠. 그리고 카페적인 측면에서도 상큼한 맥스, 칼로리는 X, 마지는 탐스 이렇게 스스 라인을 끊어서 좀 제품명과 붙여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광고주도 이 안을 굉장히 좋아해서 촬영까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제 촬영장 모습이고 찍은 컷들로 이제 편집본이라고 해서 녹음을 거치지 않고 그림만 붙여놓는 과정에서 이제 광고주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광고주가 저희 편집본을 보고 이거 저희 거 안 신나 보여요 라는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한마디. 그래서 이 광고주의 한마디 속에 숨겨진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저희 대행사의 업무니까요. 그래서 광고주 관점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봤더니 저희 컨셉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탐스 제로로 만나는 새로운 세계는 팝하게 경쾌하게 신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 앞에 지루한 일상 부분은 너무 다크해 보인다, 너무 루즈하니까 빼주세요 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제작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경쾌함이 좀 더 극적으로 보이려면 지루한 일상으로 한번 눌러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의도, 제작 의도와 광고주의 니즈를 좀 조율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전반적 흐름을 해치지 않는 의미에서 앞부분은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더 밝은 BGM으로 교체를 하고 뒷부분에는 일러스트 요소를 더해서 조금 더 신나는 톤 앤 매너로 바꾸는 그런 피드백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게 왜 때문에 신나지 않다는 거지? 라고 해결점도 찾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저희는 광고주의 취향을 모른 채 이거 무조건 지루한 일상 부분 있어야 돼요 라고 강요를 했을 텐데 광고주의 취향을 안 덕분에 그때 트러블 없이 조율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선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광고인으로서는 무조건 이타적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한 방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신 있는 톤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밖에서 클라이언트가 됐든 광고주가 됐든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든 어떤 접근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어떤 취향을 갖고 있을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해보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의 광고주는 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면접관이나 저희를 평가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들이 우리의 포트폴리오 또는 이력서에서 기대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잠재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저희 수상작, 수상 이력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에서 저희 기여했던 점들, 아니면 제가 참여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를 좀 설명이라도 달아주면 저희의 면접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용이하겠죠. 왜냐면 일반 수상작만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래서 혼자 작업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건지 그들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로 그들이 선호하는 건 뭘까라는 측면으로도 고민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건 그냥 관련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텐데 그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재 광고주가 많은 대행사에 제출할 때는 소비재 경험을 먼저 앞에 놓고, 아니면 전자기기나 자동차 관련 품목이 많다 하면 그 관련 경험을 앞쪽에 배치하는 그 사소한 차이로도 면접관 분들의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얘기가 좀 길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관점 밖에서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해보자,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거였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